자, 또 반갑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EBS 수특문학 현대시 6강의 가 김수영 시인의 그 방을 생각하며를 정리했고, 이제는 나에 있는 황동규 시인의 달방을 보겠습니다. 하나 강조하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김수영 시인의 그 방을 생각하며, 요거는요 4.19 혁명과 같이 관련지어 이해를 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우시니까 더 깊이 있게 잘 읽기를 바랍니다. 내가 강의한 내용도 잘 듣고, 그래서 이해를 더 깊이 있게 하길 바라고요. 우리 이제 넘어와서 나를 볼 건데, 황동규 시인의 시를 아마 좀 알 거예요. 자, 수능에 나왔던 시 기억하죠? 즐거운 편지라고 그런 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풍장으로 널리 유명하신 분이죠. 자, 오케이. 황동규 시인의 시 중에서 조금은 낯선 시, 아니 꽤 낯선 시죠. 우리 EBS 교재에도 처음 들어온 시고요. 황동규 시인의 시 중에서는 조금 알려지지 않은 시 중에 하나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띄웠으니까, 혹시 교재가 없거나 하면 이것을 보면서 같이 보세요. 자, 돌아오겠습니다. 황동규 달밤이라는 시 보겠습니다.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내 보여주리라. 저 어른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어른 들판을 걸어가는 한 그림자를. 지금까지 내 생각해 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이제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리. 오랫동안 네 여며온 고이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두 팔 들고 얼음을 밟으며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갈 때 헐벗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 자, 요게 달밤이란 시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자,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고, 또 전체적으로 요 시가 느껴지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조금은 이게 무슨 말이냐? 뭘 쓰고 있는 거야? 자, 이럴 수 있겠는데 우리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 보겠습니다. 자, 요 시는 연이 따로 없는 그냥 하나로 된 그런 시죠. 한 연의 구조입니다. 자, 가보죠.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줄치고, 자, 요거는 가정을 통해서 쓰고 있네요. 그쵸? 가정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유가 뭐냐? 아래 보죠. 네, 보여주리라 이랬어요. 보여주리라. 자, 요건 당연히 화자의 의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자가 가정법을 가정을 해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당연히 화자의 의지 강조인 것이죠. 그렇죠? 돌아올게 한 번 더.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내 보여주리라. 화자의 의지 강조. 알겠죠? 그런데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저 어른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첫째, 무엇을? 달빛을. 둘째, 어른 들판을 걸어가는 한 그림자를 이랬어요. 둘째, 뭐예요? 그림자인 것이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 3, 4행 이렇게 묶어보세요. 2, 3, 4행 묶어서 보니까 요거는 뭐가 쓰였나요? 표현법이 얘는요 어순을 바꿔서 쓰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고치법 쓰였죠. 그죠? 고치법에 쓰인 것을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원래 뭡니까? 원래는요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쓴 다음에 저 어른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과 어른 들판을 걸어가는 한 그림자를 내 보여주라, 이런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2, 3, 4행을요 고치법을 통해서 쓰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 당연히 화자의 의지 강조예요. 역시 화자의 의지 강조. 이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까요?
또 한 가지는요. 자, 화자가 보여주려고 하는 대상이에요. 하나가 뭐라고요? 자, 하나가 자, 달빛이었죠. 그 다음 또 뭐라고요? 둘째는요. 어른 들판을 걸어가는 한 그림자 이랬죠. 그죠? 따라서 자, 뒤에서 나오게 될, 또 나오게 될 이와 같은 달빛과 그림자를 자, 독자에게 더 요것을 독자가 주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알겠죠? 달빛을 그림자를 해서 독자가 요 두 가지를 주목하도록 자, 셈이 좀 가난해가지고 지금 분필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네요. 자, 오케이. 자, 요렇게 주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됐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뭐 참고사항이죠. 어른 이것은요 원래가 언이죠, 그죠? 우리 국어에 활용해서 자 어른이 얼다 할 때 얼다 얼고 그다음 어른 아니죠, 언 거죠. 우리 이거 그냥 이렇게 이해합시다. 시적 허용으로 이해합시다. 돌아와서 저 어른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자면 자 어른 들판 자 이거는 당연히 그냥 보기에도 우리에게 화자에게 좋은 공간인가요? 아니겠죠. 자 부정적이겠죠. 왜? 너무 추우니까. 그쵸? 어른 들판 걷는 곳이 있었나요? 자, 이런 곳을 걷는다면 너무나 춥고 괴로울 겁니다. 그죠? 어른 들판에다가 세모하고 방금 말한 대로 우리 이렇게 어른은 시적 허용으로 자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 어른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어른 들판을 걸어가는 한 그림자를 그 다음에 오행에 줄쳐보자. 지금까지 내 생각해 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 하고 뭐했니? 화자가 지금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서 다 같이 뭘로 쓰냐면 자 이거는 화자가 자기에 대한 성찰인 거죠. 그죠? 그쵸?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 온 것은 뭐냐 이랬으니까 자 요거는 자기에 대한 성찰이면서 자 또한 내가 어떤 존재야? 내가 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 이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자 정체성에 대한 자문이겠죠, 그렇죠? 스스로 묻는 것이죠. 이렇게 자문한다 볼 수 있겠어요. 자기 성찰과 함께 됐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세요. 내용상 자 이렇게 1부터 5회까지가 자 내용상 하나의 부분인데 이렇게 1부터 5회까지는 자 불러볼게요. 적으세요. 과거를 돌아보며 삶을 성찰하는 나. 한 번 더 과거를 돌아보며 삶을 성찰하는 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간다. 6행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자 역시 뭐 반복을 통해서 자 우주를 형성한다, 의미를 강조한다 이럴 수 있겠죠. 아마도 우리를 정말 잘 아는 친구들은요 자 우리 주위에 뭐 아주 많나요? 아니겠죠. 아마 몇몇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 몇몇이라고 쓰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그 다음 잘 보세요. 줄쳐보세요. 이제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리 이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잘 봐요. 자, 지금 본 데에서 자, 7, 8행인데 7, 8행은 요것은 지금 뭘 쓰고 있는 것인가요? 자, 저 앞에서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내 보여주리라. 자, 요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가까운 친구 몇몇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 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한 번 더 뭐라고요? 이제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이랬어요. 자, 어른 들판을 걷는 길은 당연히 외로운 길이죠.
추운 길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말은요, 자, 뭘 쓴 것 같습니까? 이제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내가 보여주게 되리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래 가서 더 볼 수 있는데, 자, 이거는 화자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오랜 자문, 오랜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얻은 자기가 느끼는 참된 자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 것 가운데에서도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이니까, 자, 이것은 우리 이렇게 정리합시다. 적어보세요. 정체성에 대한 탐색 끝에 찾게 된 진정한 자 혹은 참된 자,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죠? 돌아오자. 한 번 더.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이제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내가 그 몇몇 친구들에게는 보여주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별표하고요. 요 시에서 자, 얘가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건데, 이제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은요, 이거는 자, 내가 어떤 장소로 가는 길이 아니고, 이해했죠? 자, 얘는 뭐라고요? 자, 요것은 오랜 동안 나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탐색한 끝에 비로소 찾게 된 참된 자라고, 자, 내용에서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제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에다가 자, 요렇게 자, 줄 쳐놓고 밑줄 친 기억과 그 시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모를 수 있어요. 예컨대 자, 윤동주의 시를 주고 혹은 다른 시인의 시를 주고서 자, 이상의 시를 주고서, 알겠죠? 윤동주의 시를, 그 다음에 이상의 시를 혹은 그 외 시인들의 시를 주고서 진정한 자, 참된 자를 찾는 것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리 줄치고, 자, 이것은 당연히 자, 앞에서 화자가 가정했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자, 대처이면서 다짐이겠죠. 내가 그렇게 자, 그런 나의 길을, 그런 나의 참된 모습을, 나의 참 자아를 보여줄 거야 하는 것이죠. 이해했죠? 그 다음 가자. 오랫동안 네 여며온 고이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자, 고이춤이 뭐예요? 오랫동안 네가 여며온 고이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자, 여기서 너는요, 자, 누굴까요? 타인이에요. 난데없이 오랫동안 네가 여며온 고이춤에 남은 것은 뭐야?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당연히 화자인 거고, 자, 얘 역시 화자가 자신한테 스스로 묻는 이렇게 자문의 형식인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돌아와서 오랫동안 네가 여며온 고이춤에 남은 것이 뭐냐 할 때, 고이춤은요, 자, 이것은 어제 아래 써있지만, 자, 우리 바지에 허리를 접어서 이렇게 여민 그 사이쪽인데 대략 좀 내가 민망하지만, 자, 바로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우리 고이춤은요, 잘 보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 이것은 내용상 뭐냐? 잘 봐. 네가 여며온 자, 너의 바지 허리를 접어서 여민 그 사이, 즉, 자, 너의 속, 이런 것의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 여명온 고이춤에다가 줄치고 별표하고, 얘는 뭐냐면 자, 스스로가 감춰온 내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혹은요, 스스로가 감춰왔던 내면 세계, 자, 혹은 감추었던 곳, 이런 것의 의미예요. 그러면 돌아올게요. 오랫동안 네가 스스로 감추어왔던 너의 마음에 남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이해했다? 됐죠? 여기까지 묶어서 자, 6행부터 9행까지인데 이렇게 자, 6에서 9행까지 내용은 우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자, 적어보세요. 부를게요. 외로움이 아닌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나
한 번 더. 외로움이 아닌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나. 됐나요? 그 다음 가자. 식팽. 두 팔 들고 얼음을 밟으며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갈 때. 자, 이제 밭길의 들판이요. 자, 어디예요? 얼음 들판에서 자, 뭐라고 이제 구름 개인 들판으로 바뀌네요. 그쵸? 자, 구름이 개었대요. 어때? 탈지 뭐.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긍정적인 식구이겠네요. 그렇죠? 자, 발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두 팔 들고 얼음을 밟으며.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말했지만 얼음 들판을 걷는 것은요,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그리고 또 얘는요, 되게 자, 마음이 놓이는 길이에요? 아니야. 자,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길이야. 왜? 얼음이 깨질 수 있으니까. 빠질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런데 보니 이렇게 두 팔 들고 얼음을 밟으며 걷는 것은 이것은 내용상 나 항복 이게 아니고요. 알겠죠? 자, 요거는 이런 것의 의미야. 이 말이야. 당당하게. 알겠죠? 당당하게 그 말이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갈 때 이랬으니까 자, 얜 뭐 할 수 있어? 이제는요 바뀐 거죠. 자,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럼 우리 자 돌아올게요. 내용상 구름 개인 들판은요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그것의 반대니까 얼음 들판은요 부정적이겠죠. 그렇지. 그럼 우리가 자 이제까지 본 것을 통해서 자 내용을 고려할 때 자 얘는요 뭘까요? 당연히 우리가 자 걷기에 살아가기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쵸? 따라서는요 자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척박한 현실. 알겠지? 달리 말하면 자 이럴 수 있겠죠? 고통스러운 현실.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척박한 고통스러운 현실. 자 이해했죠? 우리가 살면서 척박하거나 고통스러운 현실이 자 많나요? 적나요? 매우 적나요? 거의 없나요? 종종 있죠. 대입시험을 준비하는 학교 내신 또 준비하는 여러분들 고3들하고 우리 자 반수 재수생 마찬가지였지만 그리고 자 어른들도 여러분의 아빠 엄마들께서도 어른 들판 위를 종종 걸어가시죠. 이해했어? 자, 그런데 그 들판에서 이제 구름까지 개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우리 이것은 뭐 할 수 있나요? 자, 얘는요. 자, 방금 본 대로 얼음 들판에서 새롭게 바뀐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새로운 국면인 거고 이것은 자, 얼음 들판에 비해서 당연히 긍정적인 현실로 이해할 수 있겠죠. 했나요? 긍정적 현실. 오케이. 돌아오자.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갈 때 헐벗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 마지막이 명사형 종결로서 여운을 주고 있는 거 알겠는데 근데 이게 뭔 소리예요? 갑자기 왜 옷을 벗었어요? 왜요? 헐벗은 옷이야. 그 다음에 그 다음 제목과 유사한 시어네요. 달빛. 이것은 뭘까요? 다시 볼게요. 한 번 더 어려우니까.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갈 때 헐벗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 이랬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추운 벌판을요, 이 차가운 벌판을요, 헐벗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헐벗은 옷. 자 이거는요, 옷을 다 벗은 옷, 나체 그런 것의 의미예요. 자. 사전적으로 그냥 옷을 다 벗은 것의 뜻이 아니겠죠. 그쵸? 우리가 들판으로 걸어갈 때 이렇게 다 벗고 갈 수 없는 거니까. 그쵸? 따라서 얘 역시 비유겠죠. 헐벗은 옷은요. 그럼 뭘까요? 위에서 보았던 네 염려원 고이충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잘 알 수 있는 건데 얘 뭐 한 거야? 숨기지 않는 것이죠. 숨김이 없는 것이죠.
이해했다? 그러니까 헐벗은 옷도 얘도 자 부정적인 시어가 아니고 얘는요 긍정적인 의미의 식구이겠죠, 그죠? 자, 뭘 말할까요? 당연히 감추지 않은 모습의 의미죠. 이해했다? 자, 감추지 않고 드러낸 자신의 모습이겠죠.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러니까 감추지 않고 드러낸 자신의 모습이 자 있는데 거기에 달빛이 자 내리고 있는 거죠. 환하게.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 헐벗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 곱하기 2했죠? 그렇죠? 자, 얘 역시 뭐라고요? 자, 얘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반복을 통한 강조인데 무엇의 강조일까요? 달빛이 밝은 것의 강조일까요? 자, 늘 말하지만 항상 뭐였니? 시는요, 제목에 쓴 시어가 가장 중요했지, 그지? 자, 제목은 뭐였나요? 달밤이었으니까 당연히 자, 밤은 어두운 시간인데 이렇게 달이 있으니까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밝으니까. 그렇죠? 그 달밤에 달빛이 자 빛나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헐벗은 옷으로. 이해했어? 즉 무슨 말이니? 감추지 않고 드러낸 자신의 모습을 자 달빛이 비추고 있는 거죠. 가득하게. 이해했어? 그러니까 달빛은 반복인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했나요? 자, 밝고 환한 모습이겠죠. 그치? 밝고 환한 모습. 이해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끝행이 어려운데 무슨 말이야? 이 말이겠죠. 감추지 않고 드러낸 나의 모습을 가지고 그쵸? 자, 걸어가는 거죠. 들판 우리의 삶이겠죠. 혹은 우리 삶의 과정이겠죠. 여정이겠죠. 그럴 때 달빛이 가득히 내려온다 라고 해서 화자가 이와 같이 자 밝고 환한 모습을 잃지 않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감추지 않고 드러낸 자신의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밝고 환한 모습을 잃지 않고자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판을 우리 삶의 길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화자가 척박한 현실 혹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어도 자 거기에 굴하지 않고 두 팔 들고 얼음을 밟으면서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자 감추지 않고 드러낸 자신의 모습을 을 가지고 밝고 환한 모습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다짐. 그쵸? 이렇게 자 화자의 다짐. 달리 말하자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케이? 됐어요? 정리합시다.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10에서 12행까지의 내용은 자 뭘 노래했나요? 자 부를게요. 적어보세요. 진취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의지. 한 번 더 진취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로 또는 순수하고 밝은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의지. 됐죠? 자, 그런데 더 볼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요시 전체 주제를 알 수 있겠는데 그와 함께 자, 볼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 조금 어려운 시였죠. 자, 이 시에서 첫째 뭘 보냐면 자, 시적 화자의 자, 정서가 변화하죠. 그쵸? 자, 그런데 이것이 자, 어디였나요? 바로 자, 이것은요. 화자가 서 있는 공간의 변화와 함께 자, 가는 거예요. 됐죠? 가보자. 1번은 자, 화자가 어디에 있었나요? 어른 들판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됐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자 둘째는요 어디로 오나요? 구름 개인. 자 이렇게 구름 개인 들판에 화자가 서는 것이고 마지막 끝행을 자 좀 쉽게 바꾸자면 화자에게 달빛이 내리고 있는 거죠. 자 달빛 가득한 자 들판인 것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화자가 이렇게 들판을 걷고 있는 건데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바로 자 이렇게 화자가 있는 공간이 바뀌는데 그런데 자 화자의 정서가 또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자 뭐였습니까? 여기에서는요. 자 여기에서는 자 어떤 것이었지? 과거의 자신에 대한 자문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뭐였죠? 자 여기는 자신에 대한 자문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화자의 다짐과 혹은 의지였죠. 이해했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렇게 바뀌게 되는 자 중요한 부담점. 자 중요한 전환의 포인트가 자 뭐였었나요? 아까 본 대로 자 어디였죠? 저 위에 올라가서 6, 7, 7, 8행이었죠. 7, 8행 혹은 7, 8, 9행이었죠. 그죠? 이제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리 하면서 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오랫동안 탐색한 끝에 화자가 알게 된 화자가 찾게 된 자 진정한 자아 그죠? 자 진정한 자아 참된 자아에 대해서 화자가 자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바뀌고 있는 거였죠. 알았죠?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합시다. 정리할게요. 화자의 정서가 바뀐다. 뭐와 함께? 공간의 변화와 함께. 그쵸? 자, 어디에서 어디로? 얼음 들판에서 구름 예인 들판과 달빛 가득한 들판으로. 이해했죠? 자, 됐나요? 그러면 얼음 들판은요, 뭐 한다고? 화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이었죠. 자문이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다짐과 의지였죠. 그런데 이것을 자 불러오는 전환점은 뭐라고? 포인트는 뭐라고요? 바로 참된 자아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다짐이었죠. 그렇죠? 그러므로 자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 마찬가지랑 여기서 그러니까 자 아까 말한 대로 전체 구성은요 어떻습니까? 얘랑 유사한 건데 자 글로 쓸게요. 올라와서 2번은 따라서 저기 1부터 5행 하고요. 그 다음에 1부터 자 5행에 이어서 6에서 9행까지인데 아울러서 자 1부터 9행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10에서 12행까지 우리 이것을 이렇게 자 내용상 둘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요? 볼까요? 자 이렇게 1행부터 9행까지 묶고 그 다음에 10에서 12행 묶어주고 자 적을게요. 1부터 9행은요. 자, 다 했지만 얘 뭐라고? 시작. 과거의. 자, 과거의 자신에 대한 자문이었죠. 그쵸? 자문. 이렇게 볼 수 있었고.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10에서 12행은 뭐라고요? 자, 앞으로의 삶에 대한. 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다짐이었죠. 이렇게 앞으로의 자 삶에 대한 다짐이라고 자 혹은 화자의 의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 글씨 알아보겠죠. 조금 글씨가 덜 좋은데 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다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러므로 요시의 주제 자 부를게요. 적으세요.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혹은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 한 번 더.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혹은 개방적인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 한 번 더요.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수용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조금은 낯설거나 어려운 시라 볼 수 있는데 우리 좀 짧지만 좀 어려운 시라서 깊이 있게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황동규 시인의 달밤까지를 정리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